네, 안녕하세요. 조병혜 박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2편 한민족의 기운과 동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오늘은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지금 청남대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단재 선생님 하면은 예간 신주식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청남대에서 예간 신주식 선생님 순국 100주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훈처장과 보훈처장님과 광복회장님들 전부 다 참석한 가운데 예간 신주식 선생님이 지금까지 국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가족관계 등록부를 창설을 해서 전달하는 행사가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거기 가야 되는데 이 방송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오늘 단재의 역사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순서는 가장 먼저 우리 이 단재의 역사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민족의 기원과 형성, 우리 민족이 어디서 형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이동을 해서 우리 한반도로 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자주 축구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면 잘 보는 슬로건이죠. 정말로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위정자 정치가들이 이 나라를 운영해서는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는 상고사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는 반드시 우리가 본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 기술 우리 위주로 해서 역사를 기술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역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사건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물을 두고도 평가와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함 선생님께서는 나라는 몸이고 역사는 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빼앗기면 우리의 혼을 잃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예간 선생님은 역사는 국가 존속의 기반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나라의 깃털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여기 저 화면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험정 만주 원료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1777년도에 청나라의 근룡제가 지시를 해서 그 당시 한림원에 최고 석학들이 모여서 30여 명이 모여서 이 책을 저술을 한 중국의 역사서입니다. 중국의 25사에는 그렇지만은 이 만주 원료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진화족 중국 쪽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을 빼놓은 것입니다. 이 만주 원료고 서문에 보면은 당나라 때 계림이란 이름은 곧 지금의 이제 길림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 원료고에는 청나라를 건국한 그 만주족은 바로 숙신 자신들이 원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숙신족이 뭐냐? 바로 우리 조선 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갈족과 여진족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말갈족은 고구려를 형성한 주요한 부족이고 고구려의 유민들과 연락을 해서 발해를 세운 것이죠. 그 뒤에 여진족으로 이름을 바꿔서 금나라와 청나라를 세웠으나 결국 여진족은 고구려 발해의 후예라고 한 얘기가 이 만주 원류고에
그대로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만주 원로구에 대한 연구나 또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한 번쯤 가져볼 수 있겠죠. E.H. 카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얘기는 것은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진실을 찾는 것이죠. 진실을 찾는 게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 어떤 사관에 따라서 또 보고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주입시키고 한 가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역사, 그렇게 진실을 보는 마음과 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가 있는 거죠. 팩트가 전부 다 역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날 곱씹어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일,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 역사를 우리가 서울의 소리에서 왜 바른 역사 교실을 열어서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건전한 시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우리 역사와 또 국토에 대한 강력의 변천에 대한 기초 소양을 우리가 함양을 하는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또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에 대한 의견, 합일점을 찾아서 국론을 통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론을 형성을 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공직에 있을 때부터 잃어버린 우리 땅 간도를 되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북방 영토 연구 책도 쓰고 또 간도 묵시록 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역사 바른 역사 알리기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상고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남북한 관계나 통일의 문제 또 국사 교과서와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가가 어떻게 수립이 되었으며 한민족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또 우리가 간우장을 모시고 있는 동묘
동묘가 아직도 종로에 버티고 있고, 그리고 또 롯데백화점 앞에 보면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굴욕적인 삼전도비가 그대로 있고, 또 서울의 숲, 옛날에 뚝섬이죠. 그게 독신사라는 사당이 있어서 이순신 장군도 출병을 할 때 거기서 제를 올렸죠.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함흥 처사 때 돌아오면서 거기서 아들이 활을 쏘아가지고 피했다 하는 살고지도 지금도 있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것은 이제 왜 모르는 거 하면은 우리 주류 사학계, 강단 사학계들이 이제 우리 고조선과 당군을 부정하는, 그리고 또 역사를, 바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류 사학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사가 임나본부설, 남쪽은 일본인이 경영을 했고, 이제 북쪽은 한사군, 으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대와 친일에 우리가 일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우리 인간의 모든 과거가 사실을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역사가의 해석과 평가를 거쳐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역사 인식이 됩니다. 보편적인 역사 인식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반인들의 역사 인식을,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역사 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단재 선생님은 역사와 민족, 국가, 역사와 민족과 국가를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사하면 역사가 무할지며, 민족을 없애버리면, 제거해버리면 역사가 없는 것이요. 역사를 제하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역사와 국가는 하나의 유기체다. 똑같다.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 민족의 정신이다. 그 정신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이렇게 단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 과연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거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바른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대를 하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식민사관, 반도사관이죠. 일본이 일제강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사관, 정신 세계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일본이 우리 사서 20만 건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남산에서 다 불태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했느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조선사 편수회에서 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서가 통사가 없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역사, 우리의 국사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수단의 하나로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서 조선사 35건을 썼죠. 그 35건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에서 이 사서 20만 건을 압수해서 남산에서 불태웠죠. 그리고 4,950여 종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 각 마을마다 역사서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수거를 해서 불을 태웠는데 그래도 그때 수거를 못한 게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용 형식으로
빌렸죠. 그게 무려 4,950종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볼 때는 국내부 일본의 황실 그 도서관 국내부에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걸 2차 대전 때 폭격에 피해서 그걸 운반한 사람이 증언도 하고 거기에 가면 당군 우리 고대사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찾아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마도에 보관하고 있던 우리 한국 관계 서류들도 66,469매를 압수를 다 해가지고 간 겁니다. 분서갱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은폐 또는 분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저는 아직도 조선사 편수회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사 편수회의 식민사관은 우리가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저는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식민사관이 뭐냐, 반도사관이 뭐냐, 조선사 편수회에서 어떤 역사를 조작하고 어떻게 가르쳤느냐. 첫 번째, 역사 왜곡입니다. 당군을 신하로 만들어버렸어요. 일본에 자기들 역사하고 2333년을 딱 끊어가지고 그 앞쪽은 신하로 만들어서 자기들보다 역사가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졌다라는 우리 한국의 그 역사를 지워버린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강점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족 혼 말살입니다. 우리의 혼을 말살을 하는 겁니다. 혼을 말살을 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900 몇 번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렇게 900번이면 2000년 동안 900번 받아서 평균 2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거 또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는 외침을 받고 넘 밑에서 우리는 굴종하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혼을 말살한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력의 축소입니다. 우리는 고구려 발해부터 시작해서 대륙이 우리의 본향이죠.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강력을 축소를 해서 우리의 역사와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한반도로 그대로 다 밀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명도 바꾸고 역사도 바꾸고 조작하고 유물들도 묻어서 또 가짜로 일본이 만들어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식민사관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민족 혼을 말살을 하고 우리의 강력을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개성돼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아직도 조선산 편수회가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역사는 한사군과 임나본부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식민사관에 기초한 국사교육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안 가르쳐주고 우리가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채널 A에서 보도한 것이죠. 임나 일본부 남쪽은 일본이 300년 동안 자기들이 다스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를 병합을 해서 우리가 통치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그 임나 본부설에 대해서 채널 A에서도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옮겨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과연. 그게 문제겠죠. 당연하잖아요. 방금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원을 살려서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대륙사관을 가르치면 됩니다. 고구려의 그 기상, 고구려의 그 찬란함을 우리가 되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에리 홉스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학은 영토 분쟁의 학문적 천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학이 핵무기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역사를 잘못 가르치고 역사를 잘못 알면 핵폭탄이 터지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아프가니스탄 사태,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그 사람들이 국가 간의 대립은 결국 역사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옛날 러시아 땅이었다. 그 역사는 우리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차지해서 침공해서 차지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역사 분쟁에서 이겨야만이 영토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 분쟁에서 지면은 영토를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제대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우리의 혼을 심은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힘이 있어야 국민을 보호하고 민족 정신이 강렬해야 역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2012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동북아 역사를 꿈꾸다 이런 역사 부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문교부 정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안 된다. 너희들이 가르치고 하려는 거는 다 틀렸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문제, 또 우리 간도협약, 또 우리 고구려의 이름,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한다 하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2015년도에 우리 외국에 있는 공간에 전부 다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돈 40억을 들여서 동북아 역사 지도집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중국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우리가 한강 이남이 중국의 땅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첫 페이지에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의 한사군,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국회에 항의도 하고 또 동북아 역사재단에 답변도 받고 해서 이걸 취소를 시켰죠. 취소를 시켰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으로 부임받은 분이 와가지고 이걸 다시 되살리겠다. 그렇게 취임사에서 강조를 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중국의 식민지로 묘사되어 있는 이 우리 역사가 뭐가 자랑스럽고 떳떳해서 외국에 내놓으려고 하는지. 아니 우리가 고구려와 발해가 우리 땅이면 그 이후에 그걸 물려받은 그 땅에서 그 문화와 민족과 국민들이 이어온 그 이후의 나라들, 금나라는 요 나라는 그건 왜 우리 역사가 아닙니까?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면서 요 나라나 금나라나 그 이후에 거기서 있었던 나라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해서 고구려 발해는 저거 영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 전시회에도 그래서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에서 그 연구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렇게 2015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우리 이 고구려는 중국의 땅이 한강 이붕이 중국의 땅이었다고 조조가 우리 한강까지 내려온 걸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그려놓은 것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부산일보가 2021년 3월 30일 보도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발해와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중국 땅이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지도를 가지고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단재의 대륙사관 난가사상을 교육을 하고 사대주의와 식민주의 사관을 극복을 하고
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서 우리의 민족혼을 확립하고 대륙 사관을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륙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고구려가 우리 역사고 또 우리 민족이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했다라면 우리 단재 선생님은 어떻게 기술을 하고 있고 단재 선생님은 어떻게 적고 있는가 그걸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시대를 구분할 때 선사시대, 고대, 중세, 근세 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죠. 또 그새는 또 뭐 현대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구분을 하는데 선사 시대는 이제 기원전 108년까지를 이제 선사 시대라고 하죠.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고대 시대라고 이건 이제 선사 시대고 그 다음이 이제 고대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를 고대 시대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그때 강력은 전부 다 우리가 대륙이었죠. 전부 다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는 우리가 황국, 당군의 조선, 그 환웅의 나라가 바로 신시 배달국이요. 그 다음에 환인이 다스렸던 나라가 이제 바로 황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가방을 과학적으로 잘 만들고 배달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 당군 조선 네, 그 나라 이름이 배달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역사를 앞에 얘기했지만은 축소를 시켜서 2333년 당군이 태어난 그 이전은 신화로 만들고 역사에서 지워버렸죠. 그러나 실제 이렇게 우리가 배달국이 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고조선은 전부 다 대륙에서 다 우리가 있었죠. 그게 지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게 고조선의 우리 강력이고요. 요게 이제 우리 고구려의 강력이고 이게 이제 우리 발해의 강력입니다. 주로 대륙에서 우리가 활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민사관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이병도 교수님을 빼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식민사학의 태두, 거두 또 뭐 1세대 조선자 편주회에서 활동을 했던 이제 이병도 박사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최태영 내나 서울대 교수님이죠. 두 분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을 한 권 썼죠. 한국 상고사 입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지도를 한 장 실었습니다. 그 지도가 바로 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한사군이 우리 한반도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한사군 한나라에서 세운 한사군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남쪽은 일본이 세운 임나본부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책을 쓰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해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지도가 이렇다. 그래서 위만조선, 기사조선이 여기에 있었다. 여기 한반도에 자기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있다라고 회개를 하고 이 지도를 남기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후학들이 우리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노망이 들어서 소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걸 선계를 하지 않았죠. 왜냐 이렇게 이 강력에 따른 이렇게 논리를 이론을 받아들이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업적 쌓아놓은 게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실제 고조선 역사가 없으면 한국사도 없다 이런 이제 명제가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시대까지 우리 실학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영토에 대한 인식을 가졌었는가 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주 대륙을 그 지배했던 각 국가들의 한 연도수를 표로 따지보면은 우리 이 한민족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발해까지 우리가 만주를 지배했던 대륙을 지배했던 연도가 3157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화족은 원래 산해관 만리장성 남쪽에
중원에 있던 게 진화족입니다. 진화족이 차이나고 차이나족이 지금 중국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족과 진화족은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족, 지금의 중국 쪽은 크대야 한나라, 한나라, 한나라. 우리 이 명나라를 세울 때 주원장이가 한나라를 다시 영광을 되찾겠다 해서 주원장이가 한나라를 승리한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나라하고 명나라 정도만 우리 대륙에 들어와 있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산해관 밑에 만리장성 밑에 있었다라고 사실은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표에는 지금 이제 당나라도 한족의 범위에 포함을 해서 한나라와 명나라와 당나라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중화민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493년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3157년을 지배를 했고 진화족은 지금 중국은 493년만 지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크게 따지면 다 이게 우리 배달민족, 배달민족이죠. 산해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리장성을 기초해서 북쪽은 진화족이 그를 보고 동이족이라 했습니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얘기했죠. 활을 잘 쏘는 동이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진화족들이 우리를 얕잡아 부르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어라는 개념이 좋고 더 우리 이 독립운동가들 그런 사람 역사의식이 민족주의 역사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은 그걸 다 이제 배달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군이 나라를 세운 백두산과 송하강을 중심으로 한 일산 일강을 중심으로 한 대륙을 배달민족의 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민족의 강력에 진화족이 한나라나 명나라 정도만 들어왔지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같은 계통, 같은 민족들이 다스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나라, 거란족에 요 나라가 199년, 여진족에 금나라가 109년, 몽고 쪽에 원나라가 134년, 여진 천나라가 226년 그리고 일본이 만주국을 세워서 15년 그래서 683년이에요. 그래서 크게 따지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타 민족 동이족 우리가 바로 동이족이니까 우리와 이 동이족이 합치면 683과 3157년을 합친 게 우리가 대륙을 지배했던 연수고 진화족이 차지했던 것은 49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대륙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영토가 틀림없다. 그리고 실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어떻게 보았는가 이런 책 속에 들어있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한 여기 이제 지도가 한 장이 있습니다. 요게 우리 실학자들이 본 우리 영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크게 봐서는 백두산 정계비에서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라 이 주장에 의해서 이 경계대로 우리 실학자들은 그렇게 조선 말기죠. 조선 말기의 실학자들은 이 주장으로 해서 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요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간도 지역 지금 이제 연변족 자치주에 우리 용정이 있고 연변이 있는 요 지역만 우리의 영토로 보는 이제 결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백두산이 우리 한반도의 머리요. 백두대간이 척주요. 대마도와 제주도가 양발이다. 이렇게 영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압록강 압록강과 두만강이 우리의 국경이라고 인식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국경이 됐느냐. 그것은 1909년도 우리가 1910년도에 합병되기 1년 전에 1909년도 9월 4일 날 일본이 간도 협약을 맺어서 이 간도 땅 우리 땅을 중국에 넘겨주면서 그 간도 협약에 의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이 처음으로 된 겁니다. 1909년도예요. 그런데 합방도 되기 전에 일본이 1905년도에 을사조약을 맺어서 외교권을 자기가 가졌다고 해서 국경조약을 맺어서 땅을 내가준 것은
엄연히 잘못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협약이나 모든 협약에 의해서 그건 무효죠. 특히 을사늑약이 우리 고종 황제가 조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무효라. 간도 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간도 협약을 맺을 때 동삼성 유관 6개 조약을 맺었는데 나머지 5개는 다 무효가 됐죠. 그런데 간도 협약만 아직도 무효가 되지 않고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우리가 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중국의 외교 개통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문제인데 실제 중국이 기점에도 우리가 감기가 걸리는 뭐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에서 참 뭐 그 땅 내 나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뭐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자료를 잘 정리하고 챙기고 후손한테 잘 가르쳐서 때가 되면 중국 100년설입니다. 중국 100년, 200년 더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중국이 있던 나라들 한번 보세요. 한나라 71년, 당나라 31년, 명나라 248년, 그 다음에 뭐 중화民 91년 있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들은 200년 더 이상이 지탱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라 세웠다 하면 500년 아니면 1000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정치 환경이 언젠가는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역사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에 제가 여진족, 거란족, 몽고족, 요나라, 금나라를 우리나라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이족, 우리 같은 민족 계열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 잘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 상고사라는 책에 총론편에 앞에 보면 딱 정리를 해 놨습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죠. 한번 살펴보면은 단재 선생님은 조선 상고사에서 고대 아시아 동부의 종족이 1. 우랄어족.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다. 우리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 어계의 언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을 다 배웠죠. 그죠? 그 우랄 알타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진화 어족입니다. 중국이죠. 그죠? 산해관을 넘어져서 만리장성 이남에 있던 진화 어족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고대의 아시아 동부에 우리 대륙하고 이 중원에는 두 개의 이제 종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종족이 어랄 쪽이요. 두 번째가 진화 어족입니다. 그런데 한족, 바로 진화족이죠. 한족과 묘족과 요족은 후자의 것이요. 그러니까 진화 어족이단 말이에요. 그죠? 한족과 묘족과 요족은 후자의 것이요. 조선족과 흉노족은 우랄 어족이다. 우랄 알타이 어족에는 우리 조선족과 흉노족이 포함된다라고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면 민족들이 갈라졌는가? 그걸 살펴보면은 바로 조선족이 분화하여 조선족, 선비족, 여진족, 몽고족, 퉁구스족이 되었다. 그리고 흉노족이 이동을 해서 돌글족, 지금은 신강족이죠. 그 다음에 흉아리, 지금 헝가리입니다. 토익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리고 불란 지금의 핀란드족이 되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랄 어족은 조선족과 흉노족이 있는데 우리 조선족은 조선 선비 여진족과 몽고족으로 갈라졌고, 그래서 몽고족이 세운 나라들, 원나라, 요나라, 금나라는 다 우리 역사라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그걸 통틀어서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 다음에 흉노족은 지금의 터키나 핀란드나 그 다음에 헝가리의 족이 되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파미르 고원에서 나왔다고 단재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파미르 고원에서 서쪽으로 이동해 간 나라들이
이 방금 핀란드와 터키와 헝가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알타이고 여기가 파미르 고원입니다. 이 파미르 고원에서 위도 40도를 따라서 서쪽으로 간 게 헝가리, 터키, 핀란드가 되고 동쪽으로 이동해 온 게 우리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동쪽의 밝음을 찾아서 좋은 것으로 찾아서 위도 40도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 어족의 분포도를 그리놓은 이 지도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타이 어족이라는 것은 이제 투르크라든지 또 어족, 몽고 어족, 퉁구스 어족 그렇게 투르크 어족, 몽골 어족, 퉁구스 어족을 총 틀어서 이제 우리가 알타이 어족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알타이 어족의 여러 가지 뭐 특징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알자 발음, 류자 발음을 처음에 이제 음에 오지 않는 이제 이런 뭐 특징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다 우랄 알타이 어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을 이렇게 분리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분리하면서 더 살펴보니까 우리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어와 또 다른 독립적인 계통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족이 아니고 독립된 이제 우리는 또 체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최근에는 나오고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민족의 이제 발원지도 바로 여기 나옵니다만은 이제 알타이 파미르 고원에서 이렇게 알타이 어족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 선생님은 인류의 우리 발원지, 인류 문명의 발원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 여기가 파미르 고원이죠. 예. 여기가 파미르 고원이고 여기가 이제 티베트 고원이고 이쪽에 이제 고비 산맥이 되고 여기가 이제 바로 알타이. 여기 알타이 산맥이고 여기가 알타이시, 알타이 공화국이 지금 이제 있는 이곳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민족들이 이제 발언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 선생님은 동부에 우리 민족들이 파미르 고원과 몽골 고원에서 발언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설이 옳은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제 조선 상고사 수두 시대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파미르 고원에서 우리 민족이 발언을 해서 동쪽으로 밝음을 찾아서 이도 40도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해서 우리가 한반도로까지 왔다. 그렇게 이제 하얼빈 를 거쳐서 하얼빈이 아사달이죠. 아사달을 거쳐서 이제 돈황으로 해서 왔다. 그래서 돈황에 우리의 유물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대륙에 그리 참 기상 고구려 발해에 그 땅을 놔두고 우리가 왜 한반도 이렇게 쫓겨왔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좁은 데로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밝고 좋은 곳을 찾아서 온 거예요.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터미널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 K 한류가 발생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밝음을 찾아서 왔죠. 우리가 대륙에 있었다라면 우리 역사가 뭐 몽골족이나 징기스칸이 있던 그런 제국도 없어지고 하는데 성방성세가 있는데 우리가 대륙에 있었다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반도로 밝음을 찾아서 좋은 곳으로만 찾아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아직도 지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밝음을 찾아서 왔죠. 그래서 조선의 옛날 이름도 이제 광명의 뜻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걸 이두자로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조선이다. 이렇게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미르 고원에서 발생을 해서 민족들이 이렇게 다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지금 몽고, 만주, 토이기, 조선의 네 종족 사이에 조선, 그러니까 몽고, 만주, 토이기, 터키죠. 조선 네 종족 사이에 같은 말과 물건 이름이 있으면 몽고, 징기스칸, 대원 제국 시대에 영향도 있겠지만은, 징기스칸이 유럽까지 평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문명이 전달된 원인도 있겠지만은, 고사를 참고하면, 조선이나 흉노 사이에, 조선족과 우리 흉노족은 같은, 족이기 때문에 관명이나 지명이나 인명이 같은 것이 많은 것은 상고의 한 의족이었던 분명한 정명이다. 그러니까 몽고나 만주나 터키나 우리 조선 내 종족 사이에 물건이나 말이나 이름이나 유적이나 이런 게 같은 것은 징기스칸이 퍼뜨린 이유도 있겠지만은 흉노족과 우리는 같은 의족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 단재 선생님께서는 딱 상고사에 기록을 딱 해 놓으셨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사집도선을 따라서 씨름에 대한 풍습이 똑같습니다. 씨름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씨름에 우리가 발달이라든지 씨름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씨름은 뭐 금나라에서 하던 씨름, 원나라에서 하던 씨름, 청나라에서 하던 씨름 이게 다 틀립니다. 방법도 다 틀려요. 뭐 한족이 하는 거는 이판제를 하죠. 몽고는 단판제를 합니다. 우리는 삼판 이성제를 하죠. 이런 것도 이제 다 틀리지만은 옛날에 우리 벽화나 이런 데 보면 씨름은 우리 이 유물에서 유적에서 발견되는 씨름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발견되는 거나 똑같고 지금도 이런 풍습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륙의 유목민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 타고 활 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벽화나 실제 그렇게 다 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관 같은 이런 이제 금이나 네, 들어왔죠? 네. 그래서 이런 유적에 보면 똑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 어린애들 놀이, 우리 공개놀이라든지 닭싸움이라든지 또 그런 놀이라든지 음식들에도 동일한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고구려의 장군 고선지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고선지 장군이 어쨌든 간에 이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티베트 군대를 이제 격파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닮아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네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고선지 장군이 유럽을 정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고선지 장군이 상대방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패하고 이 팔마스 전투에서 탈라스 전투에서 패해서 돌아옵니다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슬람교가 퍼지고 또 종이 만드는 기술,
그게 유럽으로 전파된 그 전쟁이 바로 탈라스 전투인데 거기에 참전했던 이제 고선지 장군의 그 유적을 보면은 우리가 그쪽이 우리하고 인연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 입구가 바로 파미르 고원이죠. 거기에 가면 지금도 한 6 내지 10%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데 하자라족이라 하죠. 그 족이 우리하고 DNA가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하고 일치하는 그 민족이 하자라족이 전체 아프가니스탄의 전체 인구의 6 내지 10%를 차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해초 선생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태어난 선님으로서 최초로 이제 이슬람 문명권을 이제 다녀온 스님이시죠. 그래서 그 스님이 써진 책이 왕후 천추국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에 그 당시 그게 문물이라든지 내용들을 우리가 적어 놓은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초가 다녀간 그 이 경로 다녀간 이 경로가 바로 우리 알타이 어족이 그리고 또 우리 흉노족이 이동했던 경로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좀 흥미롭고 재미나는 것은 신라의 이 건간과 똑같은 건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목민들의 지배청 무덤 틸라테페에 여성 무덤 6호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경주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똑같은 건간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간 유물은 공개를 안 하고 상자 속에 넣어놨다가 열쇠지기 7사람이 오랫동안 이걸 합의를 해서 그걸 열어서 보니까 이 유물이 나왔다 하는 그런 이제 일화로도 아주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부터 시작해서 기마, 활 쏘는 거, 그 다음에 또, 금관, 그리고 음시, 그 다음에 문화, 풍습, 놀이, 이런 게 쭉, 이제, 뭐,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헝가리, 터키, 핀란드까지 이렇게 다 똑같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이 강력, 배달의 강력, 산해관을 기준으로 해서 만리장성 이남 말고 그 이북에 있던 우리 배달의 강력 당군이 나라를 세웠던 그 강력에 주인들이 많이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지만은 그게 다 우리 배달의 역사인 겁니다. 배달의 역사로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우리가 영웅들을 쭉 이제 살펴보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똑같은 민족들이라는 거죠. 우리 당군부터 시작해서 강제토 대왕, 터키의 카칸, 이제 빌케 카칸, 아주 유명한 터키의 대군주죠. 그리고 이제 징기스칸, 헝가리의 아탈라, 또 아르피드, 헝가리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티무르, 우즈베키스탄의 최고 영웅 티무르라는 이제 뭐 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민왕도 그 당시에 그 이름을 무슨 티무르로 공민왕도 이름을 받고 이제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란족 중에 요나라를 세운 태조 야유라보기, 그리고 여진족으로서 금나라를 세운 아골타,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형제국이요, 또 부모국이요, 다 이렇게 모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죠? 청나라도 우리가 마지막 황제 푸이가 만주국 황제를 하다가 망한 제국의 황제 거기 영화에 보면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애신강나 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신강나 신라를 잊지 말자, 기억하자. 김씨 후손들이다 말이에요. 그죠? 청나라도. 그래서 전부 다 청나라든 금나라든 요나라든 전부 다 우리 배달 민족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또 따져본다면 뭐 고구려의 주몽이라든지 수당 전쟁의 영웅 얼찐문덕 장군, 그리고 또 발해의 대조영, 그 다음에 우리 수군 제1영웅 이순신, 그 다음에 청나라를 건국한 누르하치,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 배달 강력에 나타난 대륙을 진짜 호령했던 이제 영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배달족의 통치 지역 보면 돌글족이 이렇게 다 차지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주크 투르크 이렇게 다 차지를 했고, 몽골 제국 이렇게 다 차지를 했고, 또 청나라가 이렇게 다 차지를 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 생긴 게 뭐같이 생겼다고 보여집니까? 중국의 생김새, 나라 국토 강력의 생김새는 병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아리. 여기가 주둥이고 벼슬이고 이렇게 몸통이고 여기가 발이고, 그래서 이제 요리 닭이라고 닭 모양을 했죠. 닭 모양을 했고, 그래서 북한을 자기들이 동북공정을 해서 제4성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 공작명이 병아리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은 이제 모습이라서 병아리 작전을 펴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의 이상 사태가 일어나면 자기들이 바로 진주해서 바로 자기들 이제 요게 동북 삼성에 이어서 제4성으로 삼겠다는 게 자기들의 지금 이제 주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우리 배달 민족의 통치 지역이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가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이 신문의 기사 내용이 이제 2002년도 9월 20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요게 알타이 공화국의 대통령이죠. 이 알타이 공화국은 지금 러시아형입니다. 지금 자치주죠. 자치주인데 알타이 산맥 밑에 알타이 공화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 공화국의 대통령이 이제 우리 조선일보하고 이제 면담을 해서 나온 기사에 보면은 한국은 알타이와 형제다. 한민족의 뿌리는 알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도에 보면 몽골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중국하고 요 사이에 알타이 산맥 있는데 여기에 알타이 공화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지도고 요게 이제 국장입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는 참 1922년도에 자치공화국으로 됐다가 1992년도에 러시아형 알타이 공화국으로 출범을 해서 이게 이제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국정이라든지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사 교과서를 편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가라든지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이라든지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한테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국사 교과서 이름이 신단민사와 배달족 역사입니다. 배달족 역사. 그래서 이 국사 교과서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요 나라와 금나라는 다 우리 역사다. 이렇게 다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배달족 역사 책 표지입니다. 여기 보면 있죠. 배달족 교과서, 상고 역사.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배달족 교과서, 상고 역사. 그래서 그에 실려 있는 우리 고조선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만리장성이죠. 이렇게 이제 고조선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이제 청나라와 우리 대한제국이 많은 것까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당군이 이 태백산에 강림을 해서 송화강 주변으로 우리 문명의 꽃을 피워서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배달국 강력에 그 안에 뭐 몽고족, 원나라, 요나라, 뭐 명나라 이렇게 많이 우리 민족들끼리 왔다 갔다 하고 이 압록강, 두만강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도 많이 바뀌고 북쪽에도 정권들이 많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청나라와 대한제국이 동시에 망하는 것은 이 당군이 배달 강력을 세우고 나서 최초의 일이다.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만 해도 우리의 역사 대륙사관
발해와 고구려 땅을 우리 역사로, 요나라와 금나라도 우리 역사로 가리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선결을 했다라면 이 역사의식, 이 강력의식도 당연히 선결을 해야죠. 그런데 법통을 선결을 한다면서 역사 교과서에서 가르친 이 내용들은 왜 부정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한문,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어서 읽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해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고 또 전체를 번역을 하고 책으로 펴내서 국회든 뭐 교육부든 제가 다 배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강화도 가면 우리 이제 첨성단이 있죠. 당군 애를 올려간 첨성단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내려오면 개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당이 있습니다. 이 개천각에 가면 놀랍습니다. 아골타, 금나라 태조 아골타도 우리의 같은 민족으로 다 모십니다. 사당에. 아골타도 가면 사당에 다 모셔놓고 우리 단체 신채호 선생님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식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 2대 대통령을 지내신 박은식 선생님은 몸배 금태조에서 이런 책에서 금나라 태조 황제는 우리나라 평주 사람이다. 이렇게 다 기술을 해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도 대륙 사간, 그 다음에 고구려 발해, 요나라 금나라도 우리 역사로 다 가르쳤고 지금도 강화도 만이산 개천각에 가면 이런 아골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모시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분량이 좀 많고 해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1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에는 북벌 정책을 다 썼습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그 대륙을 우리가 찾자, 고조선 고구려의 영광을 찾자 이런 정책을 많이 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선결을 해서 대륙사관을 확립하고 바른 영토 교육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엄진 선출령에 압록 두만강 넘어 700리에 고려지경 이렇게 국경선을 세우는 이 그림도 다 있고 우리가 고려가 청천강으로 해서 한반도도 차지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가장 넓었을 때는 압록강 두만강 700리 이 밖에 공엄진, 선출령, 거기에다가 이렇게 윤관이 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국경비를 세우는 거. 그리고 서희가 우리가 단판을 벌려서 강동 육주를 되찾고 애종 때 동북 구성을 우리가 차지를 하고 또 세종 때는 김종서를 보내서 압록강 북쪽에 사군을 설치를 하고 두만강 북쪽에 육진을 확보를 하고 또 효종이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 또 묘청이 북벌 정책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최영 장군이 우리가 유야도 그 만주 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벌을 계획해서 갔습니다마는 이성계가 유야도에서 해군을 해서 육성혁명을 하는 바람에 그 북벌의 꿈을 접고 우리가 사대로 접어드는 이런 이제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대륙 정신을 북벌 정신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선기를 해야 된다. 뭐 전쟁을 해서 찾을 수가 없지만은 일차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라도 이러한 실크로드를 만들고 이쪽에 대륙의 영향력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 있는 지도인데 이게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의 북방 영토라고 제가 면접까지 다 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국회에서도 강연도 하고 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넘어서 이 알타이 국가들을 대통합을 하는데 우리가 나서야 된다.
알타이 국가들이 11개 국가요. 자치공화국까지 합하면 20개 국가입니다. 이 20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족이고 우리가 형제의 차고 큰 형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위를 선양하고 우리가 잘 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 남북한 통일을 넣고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고 그 다음에 이 알타이 국가, 특히 핀란드까지 우리가 알타이 국가들끼리 문화와 경제를 교류하는 그러한 대통합을 추진을 해서 연합국가를 만들어서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 한민족이 이 세계를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헝가리 같은 데서는 알타이 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타이 국가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7년도에 강화문에서 이렇게 알타이, 유라시아 알타이 문화교류전 해서 9개국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행사를 할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타이 국가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그 이후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진실을 찾는 것이다. 진실을 찾는 것이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고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역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고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진실을 보는 마음과 눈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고 또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 역사의식과 역사 주권 또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앞으로 역사 공부를 좀 심도 있게 깊이 잘 했으면 하는 이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제 이제 3편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단재 선생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고조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정신 사관, 정신인 그 이제 난과 사상 그리고 오늘도 제가 대륙 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다음번에는 난과 사상과 대륙 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